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오늘 배워야 할 학습 주제부터 알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배워야 할 학습 주제는요. 첫 번째 보시면 정보기기의 특성과 활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기의 종류와 쓰임새도 배우고요. 여기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떠한 윤리라는 말은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 주제 확인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정보기기의 특성 부분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것도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익명성을 문제로, 그쵸? 익명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부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정보기기의 특성과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기의 기능과 특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보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기기 기능 부분 보시면 특정한 정보와 이에 관련된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장치가 무엇이다? 정보기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전체적인 어떻게 돼요? 총괄하는 전체적인 정보기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각각의 기기마다 고유한 개개인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마치 어떻게 돼요? 개똥이도 다르고 어떻게 돼요? 소똥이도 다르듯이, 그쵸? 기구도 어떻게 돼요? 정보기기에 각각의 특성마다 고유한 기능과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질문은 이제 평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보기기의 전체적인 기능과 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이러한 정보기기의 세 번째 부분은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가 대표적인 정보기기의 예가 되겠고요. 1번 휴대전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캠코더, 그리고 네 번째는 PMP,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음악 듣는 MP3,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자사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종류가 6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기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아까 앞부분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보기기 사용할 때는 가장 주의할 점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기기마다는 어떻게 돼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지 않고 하시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항상 주의할 점이나 설명서를 꼭 읽으시고 어떻게 된다? 기구를 써야 된다.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되지 않게, 그쵸? 겹치지 않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정보기기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개개의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주시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기기의 기능과 이제 종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쵸? 머릿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정보기기에 어떻게 돼요? 각각의 개개인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 있죠? 요거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원래는 뭐예요? 카메라 자체가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돼요? 디지털이라는 어떻게 돼요?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카메라만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어떻게 돼요?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도 마찬가지예요. 장시간의 동영상 촬영은 물론이고요. 얘도 역시 컴퓨터로 영상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보통은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이런 종류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계세요. 종류도 꼭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휴대전화 나와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휴대전화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 문자 서비스, 음악, 영상을 전달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땐 휴대전화 중요하게 보여요. 요즘엔 또 이제 휴대전화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PMP란 장치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PMP란 장치는요, 휴대용 미디어 재생 장치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하는 일이 그림이나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림과 동영상 재생하는 거 말고 막 다른 것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PMP 많이 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많이 쓰지 않나 싶어요. 휴대전화가 상당한 그 정보기기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PDA 나옵니다. 그래서 PDA라고 하는 것은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어떻게 돼요? 이동이 어떻게 돼요? 이동도 하고 어떻게 한다? 작업이 가능한 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DA는 일도 가능한다는 거죠.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일이 가능한 정보기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P3 재생기 나옵니다. 그래서 MP3 재생기는요, 디지털 오디오 재생기로서 어떻게 돼요? 음악 파일을 재생해주는 장치가 MP3 재생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 많이 쓰니까요. 제가 볼 때는 MP3보다는 요즘 이제 PDA를 더 많이 쓰죠. 이렇게 확인을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정보기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정보기기 중에서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디지털 카메라. 제가 그래서 별표 3개 치고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이 항상 시험 문제 나오고요.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와 사용법이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꼭 알아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내용. 어떻게 돼요? 카메라라는 거는 어두운 곳에 있어도 촬영이 가능해야 되니까 플래시가 터져야 되죠. 불빛 반짝, 그쵸? 플래시 하면 불빛 반짝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주로 쓰인다. 왜냐하면 빛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쵸? 플래시, 빛, 그쵸? 제가 빛이라고 적을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플래시 하면 반짝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전원 버튼 나옵니다.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끌 때 사용을 해요. 켜거나 끌 때, 그쵸? 이렇게 누르는 작업, 온, 오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요. 플래시는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반짝 불빛 시켜주는 거고, 전원 장치는 카메라를 켜고 열 때 장치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에 무슨 종류가 있나 봤더니 다음 부분 보시면은 이제 셔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셔터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슨 상태일 때? 정지된 상태를 촬영할 때는 셔터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해요. 요거 생각하세요. 정지된 상태, 그쵸? 제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찍을 때는 무슨 버튼이에요? 셔터 버튼. 요거 좀 제가 별표 칠게요.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액정 화면이에요. 액정 화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촬영할 때 옆으로 볼 수가 있죠? 제 모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쵸? 얼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촬영할 때 대상을 보거나, 그쵸? 사진을 촬영할 때 이 액정 화면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셔터 버튼 누르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정 화면은 아시겠죠? 화면이니까 셔터 버튼 하나 알아두세요. 정지된 상태를 찍을 때는 셔터 버튼을 쓴다. 그쵸?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제 촬영 모드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촬영 모드 다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동이나 혹은 어떻게 돼요? 수동 모드로 어떻게 돼요? 조정할 때 촬영 모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 모드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동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수동이라는 건 아시겠죠?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하나 더 알아두세요. 줌 레버. 줌 레버라고 하는 것은 촬영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게 앞으로 쭉 들어갔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 대상을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할 때 쓰는 게 뭐다? 줌 레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영어가 좀 섞어서.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촬영 모드 다이얼에는 자동과 수동 모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줌 레버는 촬영 대상을 크게 하거나 혹은 줄여줄 수 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메모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메모리 카드에는 촬영하는 어떤 거예요? 사진이나 무엇이요? 동영상을 어떻게 하는 곳이다? 보관하는 곳이 메모리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가 있어야지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저장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저장 기능을 하니까요. 그쵸? 제가 하나 적어볼게요. 메모리 카드는 저장 기능을 한다. 그쵸? 여러분도 이렇게 또 적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는 곳이 메모리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모든 정보기기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전원을 켜야 되겠죠? 전원이라는 건 온장치죠. 온장치. 온으로 표시된 장치. 그쵸? 온 장치를 켜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뭘 찍을지, 그쵸? 어떤 상태를 찍을지. 그리고 피사체의 초점을 어떻게 돼요? 피사체를 초점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줌을 조절해준다. 줌이라는 건 뭐예요? 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확대하거나 혹은 어떤 장치를 한다? 축소하는 장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장치를 하는 거를 줌 조절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사체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피사체 초점도 맞추지 않고 줌 조절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사진기에서는 피사체 초점은 꼭 맞춰주고 그리고 줌도 정확히 조절해줘서 예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아까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죠? 메모리 카드, 그쵸?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거죠. 메모리 카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장한 다음에는 다시 내 사진이 예쁘게 나왔는지 내가 찍은 대상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사용법도 중요하게 보이니까요.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해주시고 가세요. 단계가 총 5단계 있으니까요. 그쵸? 카메라 전원 켜는 건 다 알고 기능 설정하는 건 알지만 이 3번, 4번 사이에 있는 부분 있죠? 피사체, 그쵸?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줌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사진을 촬영해주고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진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그쵸? 이렇게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 이제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윤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에서는 정보기기의 특성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기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특성 부분을 배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장보다 2장 부분, 이 사이버 공간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장점보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그쵸?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는 게 무슨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과 어떻게 된다? 기술이 더해진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제가 적어볼게요.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과다한 정보,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소식과 무엇 또 정보가 나오죠.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사이버 공간에선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하나 더 신속하게, 그쵸? 빠르게라는 말이 있었죠? 이 말이 좀 중요해요. 그쵸?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얘도 장점이죠. 장점 제가 적을게요. 그 다음에는 취미와 관심이 같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어요. 그쵸? 동호회 같은 데로. 그쵸?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많이 가입을 하시죠? 그쵸? 동호회 같은 이런 모임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무엇이다? 사이버 공간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이버 공간의 장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큰 특성은 뭐예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요?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번 부분은 이제 계속 세 개를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단점 부분이에요. 이제 부정적인 특성인데요. 이번엔 네 번째 보시면 사이버 공간에 너무 빠지게 되면요. 무엇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사이버 중독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거 많이 요즘에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그쵸? 혹은 무슨 침해예요? 저작권 침해, 그쵸? 이거는 베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해킹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는 등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죠. 이 다섯 번째 부분 문장은 별표를 2개 치세요. 이건 사회 현상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문제점, 현상 부분을 아주 잘 파악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요. 익명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악성 댓글, 그쵸? 좀 욕을 한다던가 험담을 한다던가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겠고요. 저작권, 그쵸? 책이나 글 이런 거에 어떻게 돼요? 본인 명의가 아닌데 그냥 베끼거나, 그쵸? 그런 게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정보 유출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익명성, 그쵸?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성적인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이런 건 이제 범죄 이용이 되죠, 그쵸? 범죄 이용이 되죠. 채팅 같은 거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단점 몇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거 저기 위에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4번, 5번, 6번은 모두 사이버 공간의 무슨 점이에요?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단점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1, 2, 3번은 장점이었죠. 좋은 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요. 단점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다음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단어로 하면 네티켓이라고 하고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인터넷 예절 부분이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남의 거를. 그렇죠? 많이 도용을 하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출처를 밝히던지, 그쵸? 허락을 맡아서 써야 되죠? 함부로 쓰면 문제가 되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티켓 용어 하나 더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내용인데요. 용어들을 좀 알아두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독창적으로 표현을 하는 창작물
저작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알아두세요. 저작물. 그리고요,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지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저작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요, 이 끝에 말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창작물이잖아요. 물건을 칭하니까 끝에 뭐가 나와 있나요? 물건이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가지는 권리. 그쵸? 권리니까 끝에 뭐가 나와 있나요? 저작권이 나와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요 용어는 꼭 확실히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가시면 좋아요. 저작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나올 것 같아요. 저작권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도. 다음 부분 볼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제 이건데 인터넷 중독이에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그렇죠. 젊은 청소년들이.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청소년들이 이거 많이 겪고 있죠. 인터넷 중독.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지게 돼서 어떻게 돼요? 나쁜 영향인지 얘는 중독이 됐으니까 인식을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는데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서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독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그렇죠. 인터넷. 근데 솔직히 인터넷 한번 들어가면 정말 볼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나쁜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주어진 시간을 정해놓고 쓰게 하는 게 좋고요. 어른들도 이거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PC방들 많이 가시는데 뭐 게임이든지 뭐든지 하던 간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꼭 청소년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 많은 대두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사회 이슈죠. 인터넷 중독.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용어 정리는 이제 되셨죠? 그래서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요. 요즘 이제 개인정보 아주 유출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대표적이죠. 주민등록번호. 하나 적어드릴게요. 보통 주민등록번호 원래 밝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또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무튼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 이슈니까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밀번호를요 입력할 때 비밀번호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네임이라든지, 그쵸? 이름 이니셜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주민번호라든지, 주민번호. 혹은 무슨 번호예요? 전화번호, 그쵸? 전화번호. 이런 것들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13자리, 15자리까지 만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 뭐 번호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 문자 기호까지 넣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어떻게 돼요? 의심스러운 뭐예요? 스팸 메일, 이것도 좀 중요하죠? 스팸 메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스팸과 관련된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관리자에게 신고를 바로 조치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또 이제 바이러스성, 그쵸?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또 아주 고생이죠, 그쵸? 그거 고쳐야 되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할 때는 비밀번호나 혹은 바이러스, 그쵸?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실생활에 다 이용되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예상 문제로 가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사이버 공간에서, 그쵸?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1번은 네티켓, 2번은 인터넷 중독, 그리고 3번은 저작권, 그리고 4번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의미하는 말 해서 제 생각에는 1번 같은데 살짝 2번도 좀 2번도 좀 2번도 좀 이렇게 헷갈리신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선 답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땐 1번 같은데. 그래서 정답은 1번 맞았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부분 문제에서는 다 용어가 중요해요. 네티켓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작권, 그렇죠? 권리를 말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다 용어가 중요하니까요. 네 가지 용어를 보시고 내가 의미를 알 수 있나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부분에서는 이제 정보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열심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